앞에 단장님과 앞에 권 교수님,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배워야겠는데요. 저희들 네. 네.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앞에 발표하시는 거 보고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구나. 저희는 그래도 저희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준비한 것을 물론 뭐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소형을 경험을 했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와 그 중형 단계에서 뭘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 권 교수님께서도 뭐 많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소형 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저는 따로 그것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따로 저희들이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고요. 어, 어, 저희 단은 지금 모든 참여 선생님들이 다 정치학을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입니다. 물론 정치학 내에서도 뭐 비교 정치를 전공한다든가 저처럼 뭐 국제 정치를 전공한다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양한 시각에서 저희들이 그 연구 주제인 뉴 노멀 시대 뉴 디모크라시라는 것에 다양한 정치학 내에서도 다양한 퍼스펙티브를 기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중형 단계에 오면서 이 두 분의 전임 연구원을 포함시켰지만은 소형 단계에서 저희 팀 전임 연구원 선생님을 사실 초빙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배정에 좀 이슈가 있어서 그 충분한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소형 3년 동안에는 그 전임 연구원을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소형 단계에서 저를 포함한 6분의 공동 연구원 중심으로 소형 단계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번에 내지는 지난해 소형 단계에 진입하신 대부분의 팀들은 또 제가 알기로는 전임 연구원을 두셨을 텐데 그게 뭐 꼭 그 required는 아닌데 전임 연구원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 저희들이 사례로 한번 그러니까 염두에 두면 좋겠는데 물론 예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전임 연구원을 두는 것들을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10분의 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6명의 그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보조연구원이 저희 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단이 한 게 탑다운 주제죠.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2017년에 지원을 하면서 주어진 탑다운 아젠다인데 그 당시에 연구 아젠다가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과 공공성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주어졌는데 아까 그 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것도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개인가 4개인가의 그런 탑다운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치학이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뉴노멀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도 뉴노멀 하면서 특히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코비드-19이 지금은 좀 더 그 뉴노멀
이제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그 당시 2017년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2008년에 미국의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중국의 부상이라든가 그리고 사회 구조적으로도 이제 노년 인구에 그리고 성장은 하는데 이제 그 실업도 높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과연 이런 주어진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추구해야 될 사회적 규범과 공공성이 무엇인가 라는 연구 어젠다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어젠다에 맞춰서 저희들은 그런 그 변하는 사회에서 그 당연히 우리가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에 익숙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위협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그에 대응할 그 새로운 민주주의, 뉴 디모크라시의 이론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되는 사회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 모델을 구성하고 그 모델에 기반해서 평가 기준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연구 비전이고 여전히 소형 단계에서도 그랬고 중형 단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연구 비전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뉴 디모크라시라는 민주주의 모델이 어떤 것인가는 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들 타이틀이 뉴 노멀 시대의 뉴 디모크라시인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뉴 노멀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문을 내지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뉴 노멀을 되게 광범위하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2017년까지만 해도 저성장과 저소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자본주의와 노동시장의 위기 등이 사실은 2017년 당시만 해도 뉴노멀의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한 뉴노멀이라는 게 좀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든가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유럽에서 등장하고 있는 구구 정당의 성장 및 우리가 지난해 많이 봤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유럽 국가에서 관찰되는 그런 인종주의 및 불평등에 대한 저항운동이라든가 포퓰리즘 그리고 당연히 코비드 19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 10년 이후로 우리가 그전에는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많은 공감대를 얻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민주화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권위주의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성장 그러면서 우리나라라든가 동아시아에서는 뭐 G2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저희들 정치학자, 광범위하게 사회과학자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치 체제라든가 정치 사회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런 뉴노멀로 이제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에서의 뉴노멀 시대는 이렇게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를 포괄하는 그런 것들을 뉴노멀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노멀 시대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회 변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사회적 규범이나 공공성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그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뉴 디모크라시라는 단어로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 과정상의 민주성이 되게 저희들 그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특히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시해져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류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견인하는 능력이라든가 사회 통합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정치 체제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새로운 사회 규범이나 공공성을 담보하는 뉴 디모크라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뉴 디모크라시는 크게 그 과정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을 나누고 있고요. 과거 그 저희들이 그런 기존의 그런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데서는 그 과정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는데, 저희들은 과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 측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존의 그런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데서는 과정이 견고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 받아질 정도로 기본적이었는데, 사실 뉴노멀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서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민주주의 체제가 나온 그런 결과물들이 다시 그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 과거에는 과정에서 결과로의 그런 것을 강조했지만 저희들은 과정과 결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런 뉴 디모크라시의 그런 모델은 사실 한국처럼 그런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험에서 사실 온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민주주의 연구들이 사실 서구 중심의 그런 민주주의 연구였다면, 이렇게 과정과 결과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들의 아이디어는 사실 신생민주주의, 특히나 한국과 같은 신생민주주의의 그런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화하고 하나의 모델로 제시해 줄 수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그 구성 요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적 측면, 특히 정치적 절차죠. 그래서 참여와 경쟁, 그리고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권력 분산,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은 과정적인 측면인데, 이런 요소들과 결과적 측면을 사실은 그 효능적 측면과 성과적 측면으로 나누고, 그 효능적 측면, 즉 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책임성과 대표성, 반응성 세 가지로 하위 단위를 구성하고, 또한 사회경제적 성과로서 복지와 평등 그리고 통합, 이 세 가지, 그 각각의 그런 핵심 요소들을 세 개씩의 그런 하부 요소들로 구성을 해서, 이런 하부 요소 그리고 핵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더 그 우리가 바람직한 그 뉴 디모크라시라는 모델에 다가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저희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형 단계에서 저희들이 1, 2, 3년 차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그 저희들이 제시한 그 뉴 디모크라시라는 그 개념을 이론화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과연 아까도 제시한 그런 요인들을 이제 구분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존에도 정치학에서는 그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그런 그 인덱스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했는데, 과연 그런 기존의 것들과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저희들이 그런 뉴 디모크라시 개념이 기존의 그런 뉴 디모크라시 개념과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공동 연구자들 간의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1년 차에는 브레인스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도 그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팀은 원래회와 심포지움 그리고 학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저희들은 원래회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들 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외부, 저희 팀이 아닌 외부에서 초대를 해서 그 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외부자로부터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원래회를 하고, 가능하면 그 공동 연구자는 대부분이 참여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구를 공유한다는 게 소형 연구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차의 그런 브레인스톰 과정과 2년 차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런 그 대충의 어느 정도 공유된 그런 개념화에 비춰서 과연 그런 개념을 그럼 과연 사례에 어떻게 적용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2년 차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차에 시작하고 3년 차에는 그 사례 연구를 좀 더 심화하고 그 사례 연구를 이제 좀 더 일반화하는데 사실은 이 소형 단계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연구 대상을 아시아 지역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물론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연구분과 외부에서 그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초청을 해서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들의 그런 뉴 디모크라시 개념에 기반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소형 단계 그 3년 동안에서 저희들이 연구 성과로는 SSCI가 6편이 나왔고 이제 국내 연구에서 우수 등재지 1편과 등재지 14편 그래서 논문이 저희들 그 팀에서는 22개의 논문이 3년 동안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형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우리 팀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그 크게 세미나를 열고 이제 편저인 뉴 노멀 시대 아시아인 뉴 디모크라시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는 것으로서 저희들이 소형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 활동에도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심이 단순히 학문적인 것들이 아니고 그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나 공공성을 확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이시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해외에서 그런 프리오라든가 노르웨이에 있는 프리오라든가 그 스웨덴에 있는 VDM에 직접 방문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왜냐하면 이 프리오와 VDM 같은 경우도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자료를 되게 직접 하는 그런 해외 연구 유수 연구 기관이라서 이 노하우들을 배우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연구 아젠다 이 적실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2년 차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아시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만 정치대학교하고 대만 국립대학교를 방문해서 거기 안에 있는 정치학과라든가 그 연구소들과 같이 공동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구 아젠다와 앞으로 그 대만 정치대학교와 대만 국립대학교와 그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 연구 아젠다를 확장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3년 차에는 해외 초창기에는 지난 그 2019년 가을에는 그나마 해외 학자들을 초청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 올해 봄에 좀 더 큰 학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해외 학자를 초청하면서 그 저희들의 그런 연구 아젠다를 알리기도 하지만 그와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런 그 초청 강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저희들도 소형 단계이기 때문에 고려되어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센터죠. 센터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연구 주제도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고 국내 다른 대학의 연구단들과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면서 사실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아젠다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고 또한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소형 단계에 들어오고 소형 단계를 수행하시는 그 팀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활동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할 때 사실은 소형 단계에서 저는 그 정책 연계 성과라는 게 좀 제한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소형 단계에서는 사실 브레인스톰을 하고 틀을 잡아나는 관계라서 사실은 그 정책 연계 성과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나 저희들은 소형 단계 3년 하면서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정책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는 그 나름대로 이제 아무래도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의 그런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라서 이제 그리고 우리 경험을 해외에 알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외교부와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입법조사처라든가 국회 미래연구원과 같은 데서 이제 공동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고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을 배우고 또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연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소형 단계에서는 좀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 단계를 마쳤고요. 그래서 중형 단계에서는 소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개념화된 그런 모델을 좀 더 아시아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단순한 그런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과연 저희들의 그런 개념화 뉴 디모크라시 모델이 뭐 유럽 같은 기존의 그런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 등과 같은 전혀 아시아와는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는 과연 그런 개념들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개념들의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형 단계에서 저희들이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형 단계 1년 차에는 뉴노멀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와 대응, 특히나 이번에 그런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퓰리즘이라든가 소득 불평등, 인종차별, 그리고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의 그런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2년 차에는 단순히 그런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체제가 더 공고해됨에 따라서 과연 그런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런 뉴 디모크라시 모델 적용 평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고 3년 차에는 그래서 이 1년 차, 2년 차에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서 좀 더 뉴 데모크라시 모델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차에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 거와는 달리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은 해외 연구자들과의 교류라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환경 문제랑 포퓰리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서베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주주의라든가 민주주의에 그런 것들을 하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차에는 그런 주제에 맞춰서 하고 또 하나는 영문 단행본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소형 단계 마지막에 좀 더 많은 해외 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사실은 국제학술회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학회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1년 차에는 영문 단행본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어찌하고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형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뉴노멀 시대의 뉴 디모크라시라는 개념을 해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그 개념을 체계화하고 그 개념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그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만 해도 사실 민주주의 퇴보 내지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연구가 민주주의 연구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질 건데 이제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지금 중국의 부상이라는 미국의 견제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데모크라시 서밋을 이제 내년 2021년에 한다고 합니다. 즉 국제사회가 점점 민주주의의 중요성이라든가 좀 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데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선구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주주의 연구에서 좀 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면서 민주주의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모든 사회가 당면한 그런 갈등 문제 해결이라든가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된 보건, 그러니까 안보죠, 코비드-19 등 새로운 문제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한국에서도 지금 뭐 코리안 뉴딜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도 사실은 이제 물론 그건 미래에 대한 준비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등장한 이유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그런 정치 체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마련하고 그런 아젠다를 기반해서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성과는 사회과학 연구자들한테 새로운 아젠다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그 아젠다를 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유노멀 시대에서 새로운 정치체제의 추구라는 것들이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관료 그리고 시민사회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형 단계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 물론 아주 마이크로한 건 아니지만 되게 우리 사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거대 담론을 저희들이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